네, 이번엔 세상의 모든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가 전하는 부동산 경제 언박싱입니다. 오늘도 김인만 소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 전세 사기 이야기 해볼 텐데요. 네네. 인천 이 건축 사기왕 전세 네. 사기 피해자 가운데 벌써 3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이제 네. 문제는 이게 여기서 이제 끝날 게 아니라 네. 이제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요. 지금 네네. 소장님 좀 이 부분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언제부터 발생을 했냐면 물론 예전에도 전세 사기 사건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 있었죠. 최근에 집중이 된 게 우리 2020년 그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이 되던 시점 우리 전세난이라고 하잖아요. 예. 뭐 줄 서서 뭐 전세 계약하기 위해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을 때 네.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계약을 앞둔 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초조해지죠. 굉장히 조급한 상황을 이 사기꾼들이 어떻게 보면 물 들어왔을 때 노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좀 활개를 쳤고요. 네. 이런 현상이 2021년 말까지 지속이 됩니다. 작년에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 가격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이제 이런 계약들이 많았긴데 이게 2년이 지나야 이제 계약 갱신이 될 때 연락을 했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면서 이제 사기를 그렇죠.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이런 사기 사건이 저는 상당히 많이 터질 것 같다. 지금 또 본인이 전세 사기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통계상으로도 이 뭐 주택 사기, 이 전세 사기에 대한 금액도 많이 늘어나나 보죠. 금액도 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거는 지금 금액이 뭐 1분기 금액만 보더라도 지금 그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이 7,974억 원. 아이고. 1분기만 하더라도 작년 1년이 1조였거든요. 1조 1,000억 정도 됐는데 이게 1분기가 벌써 7,900억이고요. 그렇네요. 작년 규모에 거의 육박하네요. 육박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3월만 하더라도 3,199억 원. 예. 그러면 이게 3월 수준으로 늘어난다면 올해는 3조가 넘지 않을까 이런 예상 또 하게 돼서 네네. 이게 진짜 걱정입니다. 이게 어디까지가 이게 터질지도 모르겠고요. 이게 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기 왕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기 왕들도 많이 있는데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조성이 되냐면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는 위험하다. 앞뒤 안 따지고 무조건 위험하다라고 하니까 정상적인 임대인조차도 그렇죠. 세입자를 구할 수가 없고요. 예. 구할 수 없으니까 전세 가격을 또 내려야 되는데 내리게 되면 또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서 돌려줄 수가 없으니까 멀쩡한 사기가 아닌 전세 빌라 오피스텔 전세 물건조차도 네. 본의 아니게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 사기에 휘말리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그런 현상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빨리 수습이 되지 않으면 일파만파 지금 파급 효과는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는 아무래도 뭐 서울 수도권이 제일 많겠죠. 서울 수도권 뭐 당연히 맞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가장 많이 몰려 있고요. 예. 서울 수도권 중에서도 좀 약한 고리들. 네. 그러니까 서초구 강남구 같은 지역들은 워낙 땅값도 비싸고요. 건축 왕들이 뭐 사기를 하려고 해도 땅값이 비싸니까 사실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 접근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죠. 전세 가격 자체도 워낙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들. 강서구라든지 금천구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요. 또 수도권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인천 지역들. 인천 지역들이 땅값도 저렴하고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사기하기 너무 좋습니다.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사기꾼 입장에서는 최소 투자로 최대한 사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렴한 인천 지역을 타깃으로 하고 또 돈이 부족한 우리 청년들, 2030들이 한 푼이라도 아쉬우니까 10만 원도 아쉬우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월세는 좀 아깝다. 그래도 전세로 가자. 이분들이 또 보조금 또 막 유혹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자 지원해 주겠다. 네. 20만 원 주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게 좀 약간 현혹이 되면서 이런 사기 사건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작년에는 빌라왕 이게 굉장히 키워드였잖아요. 네네. 부동산 시장에서. 네. 올해는 건축왕. 저는 근데 이 왕이라는 표현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그렇죠. 좀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사기왕이라고 하는데. 사기왕. 네. 동탄 오피스텔랑 뭐 하여튼 왕자 계속 붙어요. 네네. 비슷한 전세 사기 부른 거예요. 뭐 전세 사기 뭐 춘추전국 시대인데요. 왕이 하도 많아가지고 예. 사실 그런데 좀 이게 결과적으로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 사기인데 네. 그 내막을 보면 또 유형은 좀 다릅니다. 우리 작년에 발생했던 빌라왕 같은 경우는 시세보다 전세 가격을 부풀려서
더 높게 그쵸. 전세 가격을 받아서 이렇게 착취한 경우라면 그렇죠. 이번 인천 사기왕은 그거보다 조금 더 악랄한 수법입니다. 예. 그 감정평가사들, 네. 대출 관계자들, 공인중개사들과 다 이제 공범이 되는 거죠. 짜고 짜고 제가 예를 들자면 적정 가격이 5억이라고 하면 예. 가격을 10억으로 부풀립니다. 감정평가를 가격을 부풀려서 예. 일단 대출을 받습니다. 예. 은행에. 그러면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대출을 5억을 받고 그 나머지 5억을 세입자 전세금으로 또 메웁니다. 그러면 이 사기꾼들은 10억을 벌써 착취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가격은 5억인데 10억을 가지고 가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제 경매 넘어가게 되면 10억이 한 5억에 낙찰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은행이 선순위죠. 네. 그럼 은행이 먼저 가져가고 뒤늦은 세입자는 경매 넘어가도 사실상 건질 게 거의 없다.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악랄한 수법이고요. 네. 동탄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사기라기보다는 갭 투자를 좀 많이 한 거죠. 역전사가 생기니까 네. 전세 매매 가격이 1억인데 원래 전세가 8천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전세가 1억 1천이 되니까 내 돈 안 들이고 오히려 계약하게 되면 취득세나 중개보수를 주더라도 돈이 더 남으니까 남죠. 그러면 100채, 200채씩 이렇게 단기간에 투자를 했다가 예, 예.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고 디폴트 선언이 되면서 사기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거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네. 집주인을 속이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나 일부 브로커들이 네. 집주인하고는 월세 계약을 맺고요. 네. 또 세입자한테는 전세 계약을 맺은 다음에 어머. 전세 계약 가지고 이제 잠적을 하는 거죠. 아이고. 그러면 세입자는 연락이 안 되니까 대리인이 연락이 안 되니까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내 전세금 돌려주세요 하면 집주인은 나 월세 계약을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다 사기당하는 경우. 그렇죠. 들도 있고 뭐 보조금 주는 경우들도 있고 빈집인데 빈집을 뭐 이게 또 집주인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또 전세를 받는 경우들도 있고 자신이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죠. 네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기 유형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네. 이 모든 것들이 사기죄 성립이 또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던데 그건 어떤 이유 때문인 거죠? 네. 우리는 이제 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사기라고 하는 게 우리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야기하는 네네. 거고요. 법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 그래요?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은요, 예. 처음부터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 기망을 통해서 어떤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키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예. 그걸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처음부터 기망 의도가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지? 인천 사기왕 같은 경우는 기망 의도가 있는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떤 공범을 하고 예. 가격을 부풀리고 그 의도가 있다고 봐요. 의도가 있는데 네. 동탄 같은 경우는 나는 그냥 투자한 거야. 투자했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돌려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논란이 있습니다.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애매하네요. 그래서 인천 사기왕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조직적 범죄이기 때문에 아마 변호사님 제가 상담을 받아보니까 10년에서 한 12년형 정도 좀 굉장히 높게 나올 가능성, 중범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다른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사기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형사처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깜빵 보내는 건 인천 네. 사기왕은 가능한데 네. 다른 사기왕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순수하게 투자 의도로 갭 투자를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네네. 피해를 본 사례들은 구제받을 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네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결국은 전세 사기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네네. 있고 특별법까지 이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특별법에는 어떤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특별법 내용을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너가 피해자가 그 피해받은 그 빌라 집을 예. 내 집으로 내 집 마련할래? 그냥 인수할래?라고 합니다. 인수를 하고 싶다면 우선 매수권을 주겠다. 경매 넘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낙찰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부족한 돈, 뭐 예를 들어서 선순위 채권, 네. 은행 돈은 먼저 또 갚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리 대출을 해줘가지고 좀 지원을 해주겠다는 부분이고요. 그 돈을 받기 싫다. 나는 낙찰받기 싫어. 사기당한 집에 나는 집을 싫어. 굳이 그걸 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LH가 우선 매수를 권을 줘서 LH가 집주인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쫓겨나지 않도록 왜 이런 대책이 나왔냐면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가 넘어가고 낙찰을 받게 되는데 예. 낙찰 받은 분들이 2차 가해를 하게 됩니다. 너 나갈래? 너 나가. 안 나가려면 전세금 올려줘. 정부에서 요즘 대출 많이 해주니까 그렇겠네요. 전세금 올려줘. 네, 라고 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이런
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그게 안 되면 LH가 차라리 주인이 돼서 네. 임대를 주겠다라고 지금 대책이 나온 상황입니다. 네. 저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 그 표에서 제일 첫 번째 것이 이제 네. 개인에게 우선적으로 이제 매수권을 준다는 건데 네네. 그렇다면은 기존에 있었던 그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정부하고 피해자들이 입장이 다른 부분인데요. 네. 국토부 입장에서는 피해를 당한 부분은 민사 사건이다. 피해 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세금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기는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네. 사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많은 사기 사건이 있었고요. 네. 지금 또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여러 가지 유형들의 사기 사건들이 생기는데 네. 유독 이번에 전세 사기 사건만 세금으로 지원해 준다면 나쁜 선례를 남길 수도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세금으로 그 눈덩이처럼 커지는 피해액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긋고 있는데 네네. 피해자들은 그러면 내 돈을 어떻게 돌려받는 거지? 안 쫓겨나는 거는 내가 알겠는데 내 돈을 어떻게 돌려받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공이 차라리 전세 채권을 매입을 해달라. 우리 전세금을 먼저 매입을 해서 우리한테 돈을 주고 공공은 사기왕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해서 좀 받아라 라는 입장이 피해자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 입장이 다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조율을 할지 선순위 채권들 뭐 은행 돈은 또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죠. LH가 만약에 임대인이 된다면 내 전세금을 얼마나 인정해 줄 건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이런 불안의 씨앗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한 피해자들의 마음은 이해는 하는데 네네. LH가 떠안는 피해 금액을 민사, 형사, 민사까지 다 떠안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나눠서 내는 셈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약간 이슈가 될 만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앞으로도 더 많이 생길 계속 거기 생길 때문에 거니까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에 결국 대해서도 걱정이 되는 부분. 국세에서 뭐 지출하는 셈이 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좀 딜레마네요. 네네 맞습니다. 피해자들은 뭐 그래도 뭐 하루 뭐 하루 속이 타들어갈 텐데 네네. 빨리 좀 특별법을 좀 효율적인 특별법이 맞습니다. 좀 나와야 빨리 된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세라는 제도가 참 돌아보면 네. 우리나라만 거의 있는 걸로 알려져 네. 있고 네네. 나름 좀 좋은 제도기 때문에 수십 년간 지탱해 온 게 아니겠어요? 유지가 네. 되었잖아요. 네네. 근데 갑자기 요즘 들어서 이렇게 전세 사기가 많이 나오는 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는 좋은 제도였습니다. 네. 전세 제도가 이제 좋은 점은 월세처럼 매달 돈을 내지 않고 원금은 만기될 때 받고 그렇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요. 예. 전세 제도의 전제 조건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집주인들은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살 때 이미 사용을 했거나 그렇죠. 이미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집이 주로 돈이 보완하죠. 없기 때문에 네. 새로운 세입자한테 그 돈을 받아서 충당을 해야 되는 구조인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 돈을 충당할 수가 없죠. 네.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구조적인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그냥 쉽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넘어갔던 문제인데 그렇죠. 전세 계약이라는 게 채권 계약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계약하는 채권 관계. 계약서 하나를 가지고 주인을 믿고 전세금을 맡기고요. 그러니까요. 주인 집에 그냥 잠시 거주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뭐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근저당권을 설정하잖아요. 그런 설정의 문제, 물건이 아니라 그냥 계약서 한 장 믿고 돌려주는 그냥 했다가 돌려받아야 되는 그런 구조여서 사실은 나갈 때 전세금을 잘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요즘처럼 이런 사기가 생긴다든지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못 받는 구조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경매로 넘어가야 되는데 경매 넘어가더라도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네. 돌려받지 못하겠죠. 그렇죠. 선순위가 우선이죠. 예. 우리가 확정일자를 받든지 아무리 뭘 해도 선순위를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선순위 문제도 또 발생합니다. 여기에 구조적으로 2009년도부터 전세 자금 대출이라는 제도가 시행이 됐죠. 있죠. 내 돈으로 하면 전세금이 그렇게 안 오르는데 전세 대출을 하다 보니까 우리 2010년도 이후에 전세가 규모가 급증하게 됩니다. 빌릴 수 있으니까. 빌릴 수 있으니까. 집주인들도 원래는 한 1,000만 원밖에 못 올리는데 전세 대출이 되니까 야 1억 올려줘. 돈 없는데요? 대출 받으면 되잖아. 월세보다 유리해. 그러니까. 아 그러네요. 하면서 전세 가격이 부풀려지게 되고요. 그 부풀려진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올리는 그런 부작용도 생깁니다. 거기에 임대차 3법이라든지 이런 또 왜곡되는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결국에는 사기꾼들, 사기 범죄자들의 판을 깔아줬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본 내용은 그래서 전세권을
설정하면 안전하다라는 네네. 걸 봤는데 이 전세권이라는 거는 저희가 아는 전세랑은 좀 다른 건가요?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전세권을 설정하면 안전하다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이제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가 후순위 나보다 늦게 예를 들어서 뭐 근저당이 설정이 되면 만약에 우리 그 특별법이 없다면 임대차 보호법이 없다면 후순위한테도 져요. 전세는 채권이기 때문에 물건이 아니죠. 그렇겠네요. 네, 지는데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서 우선 변제권을 주는 거죠.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하고 순위를 바꿔주는 그렇죠. 순위를 바꿔주는데 선순위한테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복잡합니다. 돈을 받으려면 소송을 통해서 이제 경매로 또 넘어가야 되고요. 예. 또 돈을 받으려면 배당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전세권 같은 경우는 근저당하고 같은 거예요. 그냥 권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올라갑니다. 예, 예. 물론 설정비가 들어가겠죠. 네네. 그러니까 경매 신청을 하지 않아도 내가 돈을 못 받으면 임의 경매로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고요. 배당 신청을 안 하고 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안전한 권리인 거는 맞는데 선순위한테 이길 수는 없는 거는 똑같습니다. 선순위한테 이길 수는 없고요. 전세 가격이 또 우리 경매를 받으면 시세대로 낙찰되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전세권을 설정해도 그 이하 가격에 대해서는 사실은 손실을 볼 수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제도는 아닙니다. 참, 이 머리가 아파요. 이게 아무리 뭔가 보완책을 마련해도 또 허점이 생기고 이러는데 네네. 그쵸. 어쨌건 전세 계약하는 분들이 네.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일단 사기가 발생하면 사실은 100% 내가 내 전세금 찾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최선인데요. 저는 등기부 등본 물론 당연히 확인을 하는데 네. 선순위 내보다 먼저 은행이 근저당을 잡고 있거나 어떤 권리가 있다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인천 사기왕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들어갔냐면 그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이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건축왕이 2천억대 자산가인데 니들 돈 안 주겠냐. 아무런 걱정이 없다. 그리고 이자비 지원해 주겠다. 예. 뭐 보증보험 가입하면 되지 않냐. 라는 이런 유혹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경험이 부족한 우리 2030들이 많이 좀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예. 절대 넘어가면 안 되고요. 선순위가 있으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선순위 채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내 전세금을 다 합쳐서 집값 대비 70% 이하 정도 전세 물건을 찾는 게 좋습니다.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90%가 넘거든요. 근본적으로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하네요. 선순위 채권이 없어도 경매 넘어가면 내 전세금 못 건집니다. 온전하게는 못 건지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정 들어가고 싶다면 보증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해라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면서 보증보험 가입 안 하세요. 설마 내가 문제 있겠어? 그 가입비 아까워해서 가입을 안 하는데 아파트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느 누구도 믿지 마라. 저는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 빼고는 아무도 믿지 마라는 말씀 반드시 그래요. 드리고 방금 싶습니다. 보니까 중개사, 간평사 뭐 다 연결돼 있으면 이거 그쵸. 뭐 당할 재간이 네. 없죠. 돈이 걸리고 있으면 돈이 걸리면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끝으로 뭐 아까 저희가 이제 특별법 여러 가지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 짚어주셨는데 네네. 소장님 보시기에는 뭐 그래도 좀 요것도 좀 보완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좀 있으신지요? 특별법으로는 사실 좀 도움은 되지만 근본 대책이 되기는 어렵고요. 네. 저는 근본 대책이라면 물론 개인이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첫 번째 우리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잖아요. 허그나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이걸 좀 의무화해서 우리 계약서 쓸 때 보증보험 가입서를 가지고 와야만 계약이 잔금까지 완결이 되도록 이게 없으면 계약이 이게 승립이 안 되도록 좀 만드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보증보험도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그나 이런 보증보험 회사들이 좀 더 깐깐하게 집주인에 대한 모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위험하다 싶으면 아예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고요. 가입이 안 되면 계약이 안 되도록 만드는 그런 좀 보완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집주인이 전세금을 다 가지고 서버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주택 수가 많은 집주인에 대해서는 그 전세금의 30% 정도는 허그나 일정 기관들이 예치할 수 있도록 좀 보관하고 집주인한테는 이자만 주는 이런 제도도 이제는 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 어려운 전세 사기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제 더 올해 말까지 네. 더 번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참 답답한데 오늘 이 이야기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